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1월 30일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경우의 수, 확률과 통계의 7번째 동영상으로 오늘은 순서 있는 정수분할, 중복조합 C++ 언어로 구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있는 정수분할, 이게 왜 중복조합과 관련이 있느냐? 굉장히 큰 관련이 있고, 정수를 순서 있게 분할할 수 있으면 중복조합은 자동으로 구현이 됩니다. 순서에 있는 정수 분할 알고리즘을 이해하면 이항 정리가 자동으로 이해가 되고, 제 말은 C++ 언어로 구현할 수 있고, 이항 정리의 확장판인 다항 정리도 자동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수학적 사고를 알고리즘 구현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삼중적분인데 인티그럴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세 번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결과가 나와 있고, 이 문제에서 상수 A값, 이 상수 A값을 찾아내는 게 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처음으로 맞닥뜨렸을 때 컴퓨터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헐, 이걸 어떻게 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하나씩 하나씩 분해하다 보면 결국 아주 쉬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굉장히 단순하게 보일 수 있고, 또는 주눅이 들 정도로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풀라 그러면 전체 문제가 상수 A 값을 찾아내는 것이니까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야 되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방정식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뉴턴 방식을 저는 썼습니다. 뉴턴 방식으로 방정식을 풀려면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정확하게 미분하려면 5포인트 스텐실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5포인트 스텐실로 미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분하기 위해서 가우시안 쿼드라처라 그래갖고 가우스 구적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구적법을 할 수 있고 미분할 수 있고 방정식을 풀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단순한 거죠, 그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쉽게 C 값을 계산할 수 있고 기타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 아주 단순한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저희 영어 채널에서 에피소드 76 뉴턴 메서드 5포인트 스텐실 가우시안 쿼드라처 이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푸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의 링크는 제가 여기에 붙여 놓았습니다. 순서 있는 정수분할은 중복조합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중복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에 대한 개념은 이 링크를 사용하십시오. EBS 올림포스 서진아 선생님께서 중복조합의 기본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이 링크도 설명란에 넣어 놓겠습니다. 수학적인 문제를 알고리즘으로 풀 때 문제의 크기를 줄여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의 크기가 n일 경우에 이 문제를 pn-1 또는 pn-2 이렇게 줄여 나가고, 문제의 크기가 pr 이런 식일 때 p를 n-1 r pn r-1 이런 방식으로 문제의 크기를 줄여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중적분을 해결하려고 하면 먼저 적분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적분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 이 적분을 fx로 두면 이런 이중적분은 fx dx의 1차 적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중적분이 1차 적분으로 문제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삼중적분이 있을 때 삼중적분을 이렇게 묶어내면 이 부분이 중적분이 되잖아요. 결국 삼중적분은 이중적분이 되고 이중적분은 결국 1차 적분이 되니까 1차 적분만 구현할 수 있으면 이중적분, 삼중적분, 기타 등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 분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항 정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A 더하기 B의 n승은 시그마 i는 0에서 n, nci, a의 i, b의 n-i 또는 시그마 i는 0에서 n, nci, a의 n-i, b의 i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삼항 정리를 생각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n승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n으로 나타낼 수 있고, 사항 정리를 생각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n승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n승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삼항 정리를 확장하면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시그마 i는 0에서 n, nci, a의 i, b 더하기 c의 n-i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사항 정리를 펼쳐보면 i는 0에서 n까지고 nc이고 a의 i 괄호 열고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n-i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 자체가 또 이항 정리란 말입니다. 사항 정리에서 이 자체가 또 삼항 정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항 정리를 풀면 삼항 정리, 사항 정리 또는 다항 정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편의상 이 부분을 A의 x1, B의 x2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A의 x1, B의 x2, C의 x3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A의 x1, B의 x2, C의 x3, D의 x4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여기에서 x1 더하기 x2는 n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는 n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서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는 n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x1, x2의 최소값을 베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이 식에서도 x1, x2, x3의 최소값을 베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이 식에서도 x1, x2, x3, x4의 최소값을 베이스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x1, x2, x3, xn은 베이스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n을
x1, x2로 분할하니까 스플리트를 2라 하고, 이 경우에는 n을 x1, x2, x3로 분할하니까 스플리트를 3이라 하고, 이 경우에는 n을 1, 2, 3, 4, 4개로 분할하니까 스플리트를 4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P는 베이스, N, 스플리트가 있으면 여기서 보면 I가 여기에 오고, 또는 이 문제 자체는 P 베이스는 안 바뀌고 n-i n-i 그 다음에 4차에서 3차로 줄어드니까 스플리트가 -1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푸는 겁니다. 그게 정수 분할에 해당하고, 이렇게 n을 x1, x2로 분할하는 거고, n을 x1, x2, x3로 분할하는 거고, n을 x1, x2, x3, x4로 분할하는 문제이고, 또한 이 문제가 2항정리, 3항정리, 4항정리, 다항정리를 푸는 열쇠입니다. 이 동영상에서 저는 수학적인 논리에서 알짜배기를 꺼내 알고리즘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논리를 추출해서 알고리즘으로 표현한 거죠. 이렇게. 지금부터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조건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참조할 수 있도록 이 파일을 내보내게 하겠습니다. 일단 네문세에다 넣어 놓겠습니다. split integer svg 파일로 한번 저장하고 다시 한번 내보내게 하는데, 이번에는 png 파일로 split integer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png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에피소드 05에서 중복순열 C++ 알고리즘 구현에서 이 동영상을 클릭합니다. 이 동영상에서 더보기를 하면 소스코드 다운로드가 있고,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하여 소스코드를 다운로드합니다. 이 다운로드한 파일에 압축을 풀고 폴더 이름을 바꾸는데 07 partition integer 이렇게 폴더 이름을 변경합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 우리 작업 폴더에 넣고, 제가 이거는 삭제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엽니다. 이 작업 폴더를 열고 이 폴더에서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고 컨트롤 B를 누릅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End를 눌러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일단 스플리트가 2일 때, 즉 P 베이스 N 2, 다른 말로 N을 두 개의 정수 합으로 분할합니다. void partition integer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set t reference고 partitions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t base int n 이렇게 합니다. 5로 우리가 end를 지정하는데 n에서 베이스를 빼고 더하기 1을 합니다. 왜냐하면 for int i는 베이스에서 시작하여
i는 n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1을 한 겁니다. 왜 n에서 베이스를 뺐나 그러면 금방 보면 알 것입니다. 플러스 i 하고 파티션에 in place back 하는데 set t에 i n-i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 n-i가 결국 이게 뭐냐 그러면 a의 i승에 b의 n-i 여기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이 i와 n-i는 각각 여기에서 온 겁니다. 즉 i가 x1을 나타내는 거고 n-i가 x2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두 항으로 나눌 때 그러면 여기에서 잘 보면 i는 베이스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x1은 베이스보다 크거나 같고 end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1을 냈으니까 x1은 n 베이스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죠. 여기에서 지금 i가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x1이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x2는 i가 증가하니까 감소하는 거죠. x2는 감소하는데 제일 작아질 수 있는 값이 n-i인데 n에서 i가 가장 커질 수 있는 값은 n- 베이스잖아요. end보다 작아야 되니까 1을 빼면 end보다 작아지잖아요. 이게 가장 커질 수 있는 i의 값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 보면 결국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x2가 가장 작아질 수 있는 값은 베이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x1과 x2는 베이스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만들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일반화 시킵니다. 제가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제가 이 부분을 복사해 오겠습니다. 붙여넣고 return type이 set t이고 제가 이 부분을 잘라서 여기다 넣고 대신에 여기다가 int split를 넣겠습니다. 여기서 레퍼런스를 빼야죠. 만약에 스플리트가 2면 우리가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거를 인수로 보내고 베이스 n 스플리트가 2일 때입니다. else if 스플리트가 2보다 클 때 제가 이렇게 코드를 수정합니다. 이거를 좀 들여 넣겠습니다. 이렇게 스플리트가 3, 4, 5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지우고 이 부분 또 지우겠습니다. 여기에서 auto p split 1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 넣는데 회귀 함수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하는 거죠. 이 부분을 계산하려면 베이스는 바뀌지 않고 n-i 이렇게 되고 스플리트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or 오로 p split 에서 이거를 블락으로 묶고 여기에서 p에다가 insert 하는데 시작 부분에다가 i를 넣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에
여기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거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 i를 앞에다 넣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p가 계산되었으니까 여기서는 std move p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return partitions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다 된 겁니다. 이번 세션에서 우리가 정수의 파티션을 구현을 했는데, 이 정수의 파티션은 첫째, 이항 정리, 다항 정리, 그 다음에 중복 조합, 또한 분할에도 사용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정수의 순서가 있는 파티션인데 여기서 순서가 없는 파티션을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파티션 알고리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인티저 파티션을 가지고 많은 문제를 풀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